서울의 한복판,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조용히 눈을 감은 여인이 한 명 있었다. 윤정이. 그녀는 10년 전 실종된 시어머니였다. 그녀의 이름은 가족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희미해졌고 결국 법적으로 사망 처리까지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정희는 마치 유령처럼 아무 예고도 없이 시아버지의 재혼식장에 나타났다. 그날은 윤정희의 남편 박영식 씨가 황혼 재혼을 하는 날이었다. 고요한 예식장 안 하객들은 단아한 클래식 음악과 함께 커피를 들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재혼 상대인 김미영 여사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단상 위에서 서 있었다. 그러던 중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조용히 들어왔다. 하얀 정장에 선글라스를 쓴 여인이었다. 엄마? 며느리 수진이 가장 먼저 알아봤다. 믿을 수 없었다. 사망 진단서까지 나온 그 시어머니가 살아서 그것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다. 정희는 말없이 단상 앞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당신 아직도 나와 이혼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식장은 숨을 죽였다. 하객들 사이에선 속삭임이 퍼졌다. 저 사람 살아 있었던 거야. 근데 왜 지금까지 연락도 안 했지? 그 누구도 그 어떤 뉴스도 이 여인의 생존에 대해 단 한 줄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된다. 정의가 꺼낸 작은 금색 명함.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홀딩스 회장, 윤정희. 그녀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부를 지닌 재벌 회장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짧고 강렬했다. 내가 왜 돌아왔는지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야. 예식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김미영 여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박영식 대령은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윤정희를 바라보았다. 정희야? 정말 너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단상 위에 선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날 장례식도 없이 죽은 사람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새 여자까지. 하객들은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 핸드폰을 꺼내 몰래 촬영을 시작했다. 이 영상은 몇 시간 후 SNS에서 재혼식장에서 돌아온 시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뜨겁게 퍼지게 될 것이었다.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오랜 세월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당신이 보낸 그 출장길에서 죽을 뻔했어. 박영식의 눈이 흔들렸다. 그날은 그가 정희에게 강제로 떠나라고 지시한 마지막 날이었다. 당신은 날 밀어냈고 난 그 말에 순순히 따랐지. 그런데 내가 탄 차가 벼랑에서 떨어졌다는 거 혹시 알고 있었어? 정희는 차분히 말했지만 그 안엔 의심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누군가 브레이크를 조작했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영식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서 서 있던 김미영 여사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마치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기색.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서 말했다. 내가 살아났을 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어. 병원에 실려갔고 기억을 잃었지.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당신과 김 여사가 함께 있는 장면을 봤어. 그녀는 조용히 명함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깨달았지.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은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무언가라는 걸. 너의 narrates. 정인은 자신이 어떻게 재벌 회장이 되었는지를 간략히 설명했다. 구조 후 병원에서 만난 여성 기업가, 그녀의 조수로 시작했던 삶, 끝없는 노력과 인내 끝에 승계까지 받은 이야기.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시작이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과거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 가족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던 그 남자, 박영식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식장 한가운데 정의가 내민 작은 USB 하나가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 여기에 제가 사라진 날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한 하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질문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정말로 누가 일부러 정의 여사를 죽이려 했단 말씀이신가요? 정의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뜨며 조용히 말했다. 예. 그리고 그 인물은 지금 이 자리에도 와 있습니다.
그 순간 김미영 여사의 얼굴이 경직되었고 박영식은 허둥지둥 걸음을 옮기려 했다. 그녀가 USB를 직접 노트북에 꽂고 화면을 켜자 영상이 재생되었다. CCTV 화면, 박영식이 정희의 차를 몰래 확인하던 모습이 어둠 속에서도 뚜렷이 보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그 뒤였다. 영상의 시간대는 박영식이 떠난 지 3분 뒤, 또 다른 인물이 차 밑으로 조심스럽게 기어들어갔다. 그 인물은 바로 김미영 여사였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다. 누군가 벌써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하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경찰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당신이 왜? 박영식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김미영을 바라봤다. 김미영 여사는 미동도 없이 서 있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내가 언제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던가요? 난 당신의 권력과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정희는 그 말을 듣고도 담담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의 희생양이 되었죠. 정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동안의 고통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차분하게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결혼식은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비밀도 오늘부로 끝입니다. 그녀가 말끝을 맺기 무섭게 경찰 2명이 예식장 안으로 들어왔다. 김미영 씨, 살인미수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미영 여사는 씁쓸한 미소를 얹고 김미영 양 것은팅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수갑에 손을 내주었다. 정희 씨, 그래도 멋지게 돌아왔네. 나보다 훨씬 더 강해졌군. 정희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당신 덕분에요. 그 지옥에서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정의의 돌아옴과 함께 예식장은 한동안 침묵에 휩싸였다. 김미영 여사의 체포 소식에 하객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고 박영식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다. 이제 더 이상 이 결혼식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때 정의의 아들 민재가 예식장을 떠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엄마. 민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손에 들고 있던 고백서를 움켜잡았다. 정희는 아들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민재는 얼핏 불안한 눈빛을 보였고 그의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재야, 무슨 일 있니?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고백서를 정희에게 내밀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긴 유서야.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고백서를 받았다. 그녀는 무심코 유서를 펼쳤고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서 속에는 정희의 사망 소식을 남긴 사람이 바로 박영식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유서의 마지막 줄에는 그가 남긴 충격적인 예고가 있었다. 내가 죽었다면 내가 숨긴 진실을 밝혀라. 내가 사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정희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그동안 박영식이 자신을 정말 사랑했다고 믿었고 그의 충실한 아내로서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서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 민재는 조금 더 말을 이었다. 엄마, 아버지가 숨긴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나의 진짜 아버지였어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몇 초 동안 말문을 잃었다. 민재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는 다시 입을 열며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키운 아버지 박영식이 아니라 그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자식이에요. 정희는 그 순간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럼 내가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이야? 그때 예식장 안으로 들어온 경찰이 민재와 정희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최근에 밝혀진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왔다. 그 증거는 바로 박영식의 또 다른 비밀을 폭로하는 중요한 단서였다. 정희 씨, 민재 씨, 경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박영식의 범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겨둔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정희는 긴장된 얼굴로 경찰을 쳐다보았다. 그는 그동안 여러 명의 여성을 속였고 그들의 자식들을 여러 곳에 숨겨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바로 민재 씨의 생부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재는 조금 충격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정희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정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다. 이제 그녀는 두 가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첫째, 박영식은 자신을 속였고, 둘째, 민재는 그녀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을 가지고 있었다. 12살 되는 핸데. 엄마,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가 진짜 아버지라면 그동안 나를 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희는 고개를 들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민재를 꼭 안았다. 우리 둘 다 진실을 알아내야 해. 정희는 경찰로부터 받은 충격적인 소식을 뒤로하고 민재와 함께 박영식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제공한 범죄 기록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박영식이 수년 동안 여러 명의 여성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를 애인이나 남편으로 믿고 살았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숨겨진 자식들이었다. 그렇다면 민재는 그들 중 하나일까? 아니면 그 진짜 아버지가 따로 존재하는 걸까? 엄마, 아버지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 리가 없어요. 민재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박영식이 숨긴 또 다른 진실을 알아내려 했지만 불안감이 계속 그를 짓눌렀다. 정희는 민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민재야, 우리가 진실을 알아내야 해. 너와 나 둘 다.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두 사람은 박영식의 과거를 추적하기 위해 그가 살았던 집들을 돌아다니며 숨겨진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박영식의 일기장과 과거의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일기장 속에는 박영식이 자주 언급한 이름이 있었다. 바로 이수정이라는 여성이었다. 이수정, 이 사람도 아버지가 숨겨둔 여인이었을까요? 민재는 의문을 품으며 말했다. 정희는 일기장 속에 적힌 이수정의 이름을 보고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과거 박영식과 함께 있던 시간이 기억났지만 이수정이라는 이름은 전혀 기억할 수 없었다. 이수정, 그 이름은 듣지 못한 사람인데 정말 박영식과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걸까? 정희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수정의 존재가 그녀에게 충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두 사람은 이수정을 찾기 위해 예전에 박영식이 자주 갔던 장소들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들이 찾은 첫 번째 장소는 서울의 한 오래된 카페였다. 그곳에서 한 여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흰 머리에 연한 피부를 가진 나이가 지긋한 여성으로 자신을 이수정이라고 소개했다. 그 사람을 찾고 있군요. 박영식 말이죠. 이수정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의와 민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이 이수정이죠? 민재가 말을 건넸다. 이수정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를 추적하면 결국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정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요청했다. 이수정은 눈을 감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박영식은 사실 누구도 모르고 있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결국엔 너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거야. 무슨 비밀이죠?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수정은 잠시 침묵한 후 말문을 열었다. 박영식은 너희 아버지였어. 정희는 이수정의 말을 듣고 몸이 얼어붙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박영식이 나의 아버지였다고요? 이수정은 눈을 감고 말했다. 그가 정말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에게 진실을 숨겼던 이유를 알아내야 해. 정희와 민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박영식이 숨긴 비밀의 실체를 마주하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은 이제부터 깊은 음모와 숨겨진 가족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정의와 민재는 이수정이 말한 충격적인 사실에 빠져들었다. 그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집히고 있었다. 박영식이 정의의 아버지였다는 말은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내려앉았다. 정의는 아버지가 되어버린 사람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을 동시에 느꼈고, 민재는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가족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수정은 그들에게 진실을 말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박영식이 숨겨놓은 비밀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토록 긴 시간 동안 그 진실을 감추려 했던 걸까? 이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이수정은 조용히 말했다. 너희 아버지, 박영식은 단순한 남자가 아니었어. 그는 과거에 저지른 일이 있었고 그 일이 너희와 얽히게 될 거야. 정희와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과거에 저지른 일?
민재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이수정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점차 말을 이었다. 그는 중요한 사람들과 얽혀 있었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알게 되면 너희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정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그동안 그들은 아버지와의 평범한 가족 생활을 이어가며 다른 이들의 문제와는 상관없다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삶은 과거에 얽힌 복잡한 음모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무언가 더 알아야 해. 정희는 다짐하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수정 씨, 더 말해주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이수정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깊은 숨을 쉬고 말했다. 박영식은 그들의 싸움에 연루되어 있었어. 그의 비밀은 단순한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어. 그는 어떤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것이 너희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을 거야. 정의와 민재는 충격을 받았다. 조직? 무슨 말이에요? 정의가 질문했다. 이수정은 다시 조용히 말했다. 박영식은 비밀 조직의 일원이었고 그 조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권력과 음모를 만들어 왔어. 그는 그 조직의 일부로서 많은 사람들과 얽히면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냈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그 조직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군요? 민재가 물었다. 이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박영식이 숨기려 했던 것은 바로 그 조직과의 관계였다. 그리고 이제 그 조직은 너희 가족을 위험한 상황에 몰아넣고 있다. 정의와 민재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단순한 경찰 대위였고 평범한 가족의 가장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가 숨겨온 어두운 과거와 위험한 연결고리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이수정과 함께 박영식의 비밀 조직에 대해 더 알아내기 위해 그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했던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음모와 비밀이 얽힌 사람들로 그들의 정보를 통해 박영식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야 했다. 정희와 민재는 이제 조직의 숨은 흔적을 추적하기 위해 깊은 어둠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들이 접한 사람들은 위험하고 불법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찾아 나섰다. 두 사람은 위험한 결단을 내리며 박영식이 숨겨온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의 추적이 어느 순간 그들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무엇을 알게 될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그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따라가며 숨겨진 어두운 비밀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충격적인 반전이 펼쳐질 것이다. 정의와 민재는 이수정의 말을 따라 박영식의 마지막 연락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작은 단서들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의 실체가 점차 드러났다. 이들은 이제 단순한 가족의 비밀을 넘어 위험한 음모와 범죄 조직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들이 가장 처음 찾아낸 것은 박영식이 마지막으로 접촉한 한 인물의 이름이었다. 그 인물은 과거에도 여러 번 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았던 인물로 범죄자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박영식과의 관계가 단순한 경찰 조사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정의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그 사람, 박영식과 관계가 있었다는 게 믿을 수 없어요. 민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그가 남긴 진실이 무엇인지도 드러날 거야. 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이들은 위험한 게임에 끌려들고 있었다. 박영식이 그동안 얼마나 어두운 세계에 연루되어 있었는지를 알게 된 그들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이 될 것임을 알았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을 찾아야 해. 정희는 결심했다. 박영식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면 그가 숨기려 했던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박영식의 연락처를 따라 그가 마지막으로 연락을 취했던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고요한 외진 마을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였다. 그곳에는 박영식의 조직의 흔적과 그들이 숨겨놓았던 중요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을 것이다. 정희와 민재는 조심스럽게 창고로 향하며 모든 순간을 긴장감 속에서 보냈다. 창고에 도착한 순간 정희는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창고 문을 열자 그곳에는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박영식과 가까운 사이였던 인물로 그들의 발걸음을 조용히 지켜보던 인물이었다. 너희가 찾고 있는 건 내가 알고 있다. 그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떨렸다. 하지만 그걸 찾는다면 너희도 위험에 처할 거다. 정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강하게 다짐했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만 해. 이 비밀을 밝혀야 해. 남자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러면 각오하고 들어와야 한다. 그곳에 있는 건 단순한 진실이 아니다. 정의와 민재는 두려움과 결단을 안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박영식이 남긴 이상한 문서들과 비밀스러운 장치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건의 전개가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일부라는 사실이었다.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야. 남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더 큰 계획이 숨겨져 있다. 정의와 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들이 박영식의 비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들은 위험과 위협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다. 정의와 민재는 이제 이 모든 사건이 단순한 과거의 비밀을 넘어서 더 큰 음모와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박영식이 남긴 흔적을 통해 그들은 조직의 핵심에 접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밝혀진 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음모였다. 하지만 그들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그들이 진실을 밝히면 밝힐수록 위험은 더욱 커져갔다. 이 사건이 결코 그들의 개인적인 복수나 감정만의 일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와 연관된 일임을 알게 되었다. 정의와 민재는 이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박영식의 과거와 조직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마지막 싸움을 시작했다. 이 싸움이 끝난 후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결말은 과연 무엇일까?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결혼식장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문이 열리고 그날의 주인공이 나타났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토록 많은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그녀의 죽음을 믿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녀가 등장했다. 아니,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 아니었다. 그녀는 고요히 그러나 확고하게 걸어 들어왔다. 모두가 어리둥절해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모습은 몇 년 전 죽은 시점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얼굴은 그리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더 고요하고 지혜로워 보였다. 그녀는 모두를 무시하고 여전히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 시아버지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서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다. 그는 오래전에 떠나버린 아내의 죽음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찾으려 했지만 아니는 그렇게 쉽게 떠날 사람이 아니었다. 자, 앉으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묘한 힘이 느껴졌다.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자리에 앉았다. 모든 이들이 그녀를 주목했다. 그녀는 유언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죽었다고? 아니, 나는 죽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로 했던 이유는 모두 그 사람이었죠. 그녀는 시아버지와 결혼식에서 여러 해묵은 비밀들을 하나씩 밝혀냈다. 그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 그가 어떻게 그녀를 배신하고 떠났는지, 그리고 그 후 시어머니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사실 시어머니는 그동안 비밀리에 큰 상속을 받았고 자신이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목적은 바로 이 순간 시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은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위해서였죠. 내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모두가 그녀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물고 그가 고백하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받아들였다. 시아버지는 슬픔과 후회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떠났다고 믿었지만 사실 내가 떠난 건 아닌가?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였던 거야. 시아버지는 그녀에게 고백하며 한숨을 쉬었다. 결국 그날의 결혼식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아니라 과거의 진실과 용서의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그들의 삶에 다시 돌아왔고 그날이 진정으로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었다.